학창시절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였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좀만 더 공부하면 스카이대학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실상은 인서울대학 들어가기도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주변인들의 말들이 정말 그 학생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괜한 희망 고문으로 그 학생을 장수생의 길로 빠지게 하여 몇 년의 시간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모든 조건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려하기란 쉽지 않죠. 이 와중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친 듯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의외의 곳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와중에 주변인들의 희망 고문을 듣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원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가 오늘 8월 23일 예정이었는데 예정보다 하루 빨리 어제 나왔습니다. 원래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영상을 제작하려다가 그래도 예타 결과는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결론은 또 좌초되었습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공약이었는데도 말이죠.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희망고문 10년 공약,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정치인들이 지겹도록 울고 먹었던 소재입니다. 간단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을 설명을 드리면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향 삼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신분당선은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최고 알짜 노선으로 요지는 전부 지나갑니다. 시청역, 서울역, 용산역, 강남역, 판교, 수원 광교까지 일자리가 밀집한 지역은 모두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시 그 파급력이 다른 지하철 노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았던 공약이어서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관련하여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최대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 역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공약을 내세웠죠. 각 지역별 맞춤형 전략까지 내세웠는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지원, 은평 뉴타운을 거쳐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공약을 했을까요? 이분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번 21대 총선 때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내세웠던 1호 공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었습니다. 이게 표심을 잡는데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등을 바탕으로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나 이낙연 1호 공약, 신분당선 챙긴다. 당선 이후에는 솔직히 거의 안 챙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챙겼는데 안 된 거면 그것 역시 문제고요.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여당 야당 후보 편에 서서 진영 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정치인분들에게 큰 관심이 없고 별 생각도 없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 역시 21년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오세훈 시장도 올해 2월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타 심의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라는 뭔가 뜨뜻미지근한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인이 내세우는 1호 공약일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혼잡도로 이슈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골드라인을 타고 이재명 대표도 골드라인을 타며 이낙연 전 총리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골드라인을 탔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그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가 툭딱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분들 역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경 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엄청 많아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만을 신경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지난 7월 10일 강병원 은평구 을 국회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건의서를 전달을 하고 그 전인 6월 27일에는 강병원 의원, 심상정 의원, 한준호 의원을 필두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2020년 6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당시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 추진 공동 성명서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 추진 공동 성명서를 전달받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본인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신분당선 의원 모임 정책 간담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어디까지 와 있나?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분당선 어디까지 와 있나요? 날짜만 다르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다 보면 퇴근길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과 같이 구파발 행이 연이어서 올 때인데요. 구파발 행과 대화 행이 거의 반절씩 번갈아 가면서 오기 때문에 고향 일산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3호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산 시민의 경우 구파발 행을 타게 되면 구파발 역에서 내려서 대화행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에 오는 대화행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 안은 이렇습니다. 분산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하철 9호선 급행과 같이 사람이 몰리게 되어서 엄청 답답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3호선은 유독 더 혼잡도가 심한 느낌입니다. 고속터미널 역에서부터 혼잡한데 종로 3가역에서 경복궁역을 거치면서 혼잡도는 미칠 듯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당선이 서울 서북부까지 들어온다면 지하철 혼잡도 분산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 클 것입니다. 모든 지하철의 노선도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노선 중 알짜 노선이 있죠. 바로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9호선입니다. 이유는 일자리 핵심 지역 및 중심 지역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2호선은 강남, 잠실, 성수, 왕십리, 을지로, 충정로, 홍대, 당산, 신도림, 구로 디지털단지, 서울대 등 서울의 수많은 주요 지역을 관통하며 지하철 9호선 역시 김포공항, 마곡나루, 당산, 여의도, 노량진, 고속터미널, 신논현 등 일자리 핵심 지역을 관통을 하죠. 그래서 다른 노선에 비해 파급력이 굉장히 큰 노선인데 신분당선 역시 절대 이 노선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역들이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은 건 아니지만 역 하나하나 값어치로 봤을 때는 가장 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신사, 논현, 신논현, 강남, 양재, 판교, 정자, 광교 등 핵심 요지들을 빠르게 관통하는 가장 알짜 노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다가 강남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서울 최상급지 용산역을 지나가고 일자리 교통의 중심 서울역을 지나가고 서울시 행정의 중심인 서울시청역을 지나가고 고향의 신흥 부촌인 덕양구 삼성역을 지나게 된다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중 가장 알짜 노선으로 올라서는 데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서울 최고 입지 강남과 용산 그리고 IT 회사가 밀집한 판교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게임 끝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지는 단연 삼성역과 은평 뉴타운일 것입니다. 어차피 강남이나 용산은 지하철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외곽지가 그 교통개발 효과를 거의 다 가져가죠.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2년 은평 뉴타운 교통대책 일환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2016년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이 되었으나 2019년 예타 결과 사업성이 낮게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또다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출시되었던 해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3년 8월 23일 현재 기준에도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런 홍보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GTX를 2019년에서 2020년 GTX 개통 예정이라고 하고 신안산선을 타게 되면 여의도역까지 30분이라고 하네요. 신안산선 역시 개통된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역세권 도보 1분이란 말은 기본이고 여기는 원종역 어느 현장인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저히 여의도까지 8분, 서울역까지는 14분에 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확정이라고 해도 입점 안 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2018년 기사인데 분양 광고는 3년 전이니까 2015년에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2023년 현재까지도 입점을 안 했더라고요. 무책임한 아파트 분양 광고 3년 지나도록 착공이 안 돼 입주민들 하염없이 기다려 불가피한 이유 주장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누가 이러한 분양업체의 과장 광고에 속겠어? 라고
바보들만 속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은근히 많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노인분들만 당하는 것 같죠? 실상은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전년 대비 유일하게 증가했던 연령대가 20대였고 202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20대 이하가 오히려 60대보다 더 많았으며 30대 역시 3,200명의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나는 젊고 똑똑해서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도정책 공약집입니다. 제가 이 공약집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신분당선 서북부 용산역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이 나와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이러한 공약, 분양 광고 등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공약인 건지 그동안 같은 주제로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이었으나 무산되었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인 건지를 직접 체크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교통 인프라 시설의 경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 완공까지 보통은 10년 넘게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유독 예비 타당성에 들썩이는 이유는 행동 경제학의 가능성의 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효과는 매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높은 기대감으로 낮은 가능성을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예타 대상 사업의 통과 확률은 35%인데 숫자로는 낮은 확률처럼 보이지만 통과를 하게 되면 뜬구름 잡던 개발 호재가 국가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획득하게 되는, 즉 가능성이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나 그렇다고 투자 관련된 공부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말이 용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책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초래하는 투자 실패는 투자자 본인에게 꽤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